반갑습니다. 가장 헷갈려하는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이 원칙인데 사정에 따라서 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임대차를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만 임대차 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파악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농지법 23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 빼고 도시 농부만 해당하는 게 3조에서 7조까지만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 경우도 마찬가지고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내용 알아주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사용대차죠. 그래서 이렇게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전화한 분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료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을 때 학교 때문에 아니면 이제 공직 취임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4번이죠.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가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인데 농업 경영에 5년 동안 내가 이를 사용했어요. 그 이후에는 임대차 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 농지 소유자가 고령화 됐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는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업인지 되려는 분들 덜컥해서 땅을 사지 마시고 임대차를 통해서도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번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말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땅이 커가지고 있잖아요. 주말체험 영농하는 분에게 임대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6번이죠. 6조 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대차에는 지주 입장에서는 개인 임대차보다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임대차를 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해야만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를 면합니다. 그러면 10% 중과가 없습니다. 양도할 경우에 10% 중과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농어촌 공사 홈페이지 보면요. 맨 오른쪽에 보면 공사 소개가 있어요. 지역본부 지사 현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하는 지역, 세종 한번 봐볼게요. 세종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보면은 세종, 대전, 금산은 세종, 대전, 금산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전화를 거세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내 땅이 임대차 할 수 있느냐,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를 받아주는 땅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땅만 임대차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체험 영농은 하지 못합니다. 농지증 자체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겠다고 농지증을 받은 농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임차인을 구해주고요. 그리고 모든 농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차할 경우에는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담당 시군구에 전화해서 임대차를 구해달라,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지은행이 있죠. 농지은행에 가보면요. 농지 구하기 임대차 한번 가볼까요? 충청남도 한번 가볼게요. 충청남도 구항리에 나와 있죠. 이렇게 총면적 1169제곱미터, 희망가 20만원이네요. 신청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령시는 200만원. 이게 연세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시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농지은행 참고하셔가지고 임대차 시세가 어떻게 되나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농지를 내놓으시죠. 농지 내놓기, 매도 임대 신청 여기다 직접 내놓으셔도 되고요. 전화를 거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준비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농업 현장에서는 임대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은행이라 그래도 결국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을 대부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청년 농업인들 이런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임대차를 엮어주는 거죠. 수수료의 5%는 농어촌공사에서 떼고요. 나머지 95%를 임대인한테 월세, 그러니까 연세로 주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다 보니까요.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임대차를 하던 분들은 돈을 주는 게 상당히 아깝잖아요. 뭐 20만원, 200만원 이런데 돈을 안 주다가
갖다가 주려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기 싫죠. 지주 입장에서는 도지 받는 것도 좋지만 도지는 도지로 받으시고요. 웬만하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연세 부분은 임차인이 내주는 걸로 하시고 도지는 그대로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요. 까다롭고 힘들더라도 잘 설득해가지고 임대차법이 바뀌어서 임차인 임대인 서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자. 그리고 정월세가 내기 힘들면 월세를 내가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임대차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임대차가 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하는 게 지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바뀐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 2020년 2월 11일부터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두로 했던 것들은 다 앞으로는 서면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소급하진 않으니까요. 상관없지만 새롭게 계약을 하실 때는 서면 계약으로 꼭 하시고요. 임대차 계약은 시구면에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양식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게 쓰면 되고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사무소에 가서 임대차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대장에 기록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야 프로세스가 딱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번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 대장을 바꾸지 않으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의 주의승계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묵시적 갱신이죠.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임차인한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처럼 농지 임대차도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활용하면요, 나중에 이제 농지 처분 의무 명령 소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말시에 보면은 임대농지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거로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살 때 합법적인 임대차가 존재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농지를 살 때 임대차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임대차가 합법적인 것인지. 합법적인 임대차는 그렇잖아요. 23조 3, 4, 5, 6번은 합법적인 임대차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60세가 넘고 개인 임대차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차를 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가 존재하는 매매계약일 경우에는 이게 승계하기 때문에 따로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농지증도 임대차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활용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분 의무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에도 임대차를 계속 승계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대차 조항, 묵시적 갱신 조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이 조항을 가지고 농지 처분 의무 명령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확실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게 사실 농지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헷갈리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지주 입장에선 무조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를 해라 이렇게 강권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차가 있는 땅을 매수할 경우 합법적인 임대차가 존재하면 그 합법적인 임대차를 임차인을 승계한 것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한 점이 있다. 계속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내가 처분 의무 명령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